이재명 대표님도 뭐 한국형 챗GPT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누가 만들겠다고 하면 가능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챗GPT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무료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냅니다. 사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공짜가 아닌 거죠. 그러면 AI 발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AI 좀 아시는 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 동문입니다. 여기도 제 동문입니다. 이 두 사람 제 동문을 만나게 되면은 네. 충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협상을 잘할 수 있다.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돈이 싹 몰리고 있는 분야죠. AI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옆나라 일본까지 AI 전쟁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너무 조용한 상황. 우리가 유독 AI 경쟁에서 지쳐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선을 앞둔 만큼 오늘은 특별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님의 난리지를 들어보겠습니다. IT 기업가 출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후보입니다.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 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의원님, 제 본명이 알파고인데요. 근데 또 의원님의 안파고라는 별명이 있다면서요. 예, 있죠. 어쩌다가 생긴 별명이에요? 그거야 정말 파고 또 파고 해서 예. 끝장을 본다. 그래서 안 파고입니다. 근데 의원님이 AI 좀 아시는 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AI를 제일 처음 배운 게 네. 의과대학 때입니다. 처음에 의과대학 다닐 때 AI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네. 예, 조류독감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원 들어가서 컴퓨터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AI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참 다르구나 네. 느꼈습니다. 의원님이 일단은 챗GPT 쓰세요?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쓰죠. 뭐 어떤 일로 쓰세요? 제일 처음 챗GPT를 썼던 거에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축사를 위해서 썼습니다. 저희 그 직원들이 축사를 쓰는데 시간을 많이 쓰다가 네. 챗GPT가 나온 이후로는 축사 쓰는 그 보좌관이 없어졌죠. 예. 그러면 챗GPT에다가 이제 의원님 자기 사진 올려주시고 뭐 뽑아달라 이런 것들 안 하셨어요? 업무용으로 쓰지 놀이, 재미 이런 걸로 쓰지는 않습니다. 시간 여러 가지 번역에 관한 부분들, 전문 용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 예. 거의 전 분야가 사실 챗GPT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도 뭐 한국형 챗GPT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누가 만들겠다고 하면 가능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뭐 아주 거칠게 나누면 하나는 그냥 기존의 산업이 있고 네. 하나는 새롭게 발전돼서 정말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는 서로 경쟁하는 그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산업 분야는 공공에서 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새로운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이러한 분야는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예. 민간에서 이걸 맡아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더 실력이 향상되는 법인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챗GPT죠. 예. 근데 그거를 공공에서 한다? 그거는 챗GPT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무료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용 그 자체는 무료로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수많은 물과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건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공짜가 아닌 거죠. 왜냐면 한국이 IT 강대국인데 예. 왜 우리는 이 분야에서 좀 약간 미국한테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생태계의 그 구조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경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게 미국의 큰 전시회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보면 20년 전에도 제일 큰 한국의 그 부스가 네. 삼성, 네. SK, LG입니다. 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가서 봐도 삼성, SK, LG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중국을 보면 네.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화웨이가 네. 엄청나게 큰 부스가 되고 네. 오픈 AI 같이 작았던 부스가 엄청나게 큰 부스가 됩니다. 네. 서로 실력만 있으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을 따라잡아서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제일 큰 장점인데 한국은 그런 역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이 AI 기업들의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AI 수준이 그 전 세계 지표로 보면 6위에서 7위 정도입니다. 아 그래도 좀 나름 높네요. 그렇지만 네. 지금 위기 중에 하나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AI에서 필요한 게 네 가지 분야거든요. 예. 하드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컨텐츠, 컨텐츠, 그다음에 인재입니다. 예. 앞에 세 분야를 합하면 뭐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크게 나누면 투자와 인재인데 예. 우리나라가 인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떠나잖아요, 한국을. 네, 그리고 또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냥 미국으로 떠나버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인재 유출국이 지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미래가 좀 암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보다는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시면 어우,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아니, 보입니다. 선배들이 많네요. 아, 선배들은 많습니다. 이제 H백 같은 것도 부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사실 저 H백이라는 게 네.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입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2,000개 정도 있고 예. 최근 소식에 의하면 1,000개 정도를 더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만드나요? 그것을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미국은 여러 회사 중에서 메타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하나만 해도 35만 개가 있습니다. 와우. 그러면 상대가 되지가 않는 거죠. 예. 왜 이 H백이 갑자기 중요성이 이렇게 확 올라갔어요? 사실 그러려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처음에는 컴퓨터를 만들 때 CPU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CPU. 근데 CPU는 직렬 연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이게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게 병렬 연산입니다. 즉 동시에 여러 개를 계산을 해서 한꺼번에 내놓는 것. 맞아요. 바로 그게 GPU입니다. 예. 그래서 이름도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AI에 쓸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 엔비디아를 만든 사람조차도 네. 이 GPU는 그래픽용 칩이지 AI 칩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AI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꼭 필요한 게 병렬 연산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나온 칩으로서는 병렬 연산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GPU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GPU로 이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바뀔 겁니다. 아, 조금. 예, 왜냐하면
이제는 GPU로 우선은 그 AI를 하고 있지만 예. 이제는 NPU라고 Neural Processing Unit이라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실력이 나날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AI 전용 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지면 이것으로 교차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원래 이제 의사이셨다가 다음에 예. 이제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하려고 하실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사실 의대 그만두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썰썰한 월급이 날아가니까. 아니요. 제가 저기 27의 교수가 돼서 예. 저희 동기동창 중에서 가장 먼저 교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과대학에서 저희 동기 중에서 제일 앞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의사는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은 저밖에는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오히려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제가 이제 그 안랩이라는 기업을 창업하고 이 컴퓨터 백신에 몰두하게 된 그 이유입니다. 예. 그러신 분들 위해서는 한국의 그런 IT 산업 환경이 좀 괜찮았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환경 자체가 없었다. 예, 그게 제가 창업했을 때가 1995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 벤처 기업 이런 이야기조차 없었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었죠. 예.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 그때 어음이라는 걸 줍니다. 어음은 뭐냐면 예. 나중에 돈 주겠다. 예.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팔고 나중에 돈 주겠다고 이제 어음을 받는 거죠. 예. 근데 어음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6개월쯤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참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 6개월 어음을 주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6개월 기다렸다가 6개월 어음을 받으면 1년 뒤에 돈을 받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말 고생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지금에 좀 크게 뭔가 달라졌나요? 방금 그런 IT 기업 분야는 좀 나아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예. 여전히 저기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어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옛날 같이 고생은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벤처 캐피탈이 생겨 가지고 처음 신생업체들한테 투자를 하는 이런 기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이 그 경제 구조가 돼야 됩니다. 네. 마치 그 미국에서 그 거래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실력만 있으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을 이길 수 있고 대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점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하고요. 미국이 이렇게 AI 산업의 주도권을 특히 챗GPT를 통해서 지금 제일 앞에서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 그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도덕적이고 성실해도 실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재도전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네. 실리콘밸리에서는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른 하자가 없다면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받거든요. 네. 그 이유는 한 번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한 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취급받아가지고 네. 다시는 재기하지 못합니다.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하는 이유는 한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화를 하는구나. 그래서 몇 번 실패해서 한 100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1,000원, 10,000원을 버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 넣었거든요.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전력이라든가 예. 지금 이런 AI 산업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전력도 좀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전까지 늘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원전도 바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고 예. 이념도 거기에 따라서 발전하고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있는 예. 이 AI 산업을 끌고 가는 인물들이 이제 여기 칠판에 돼 있는 샘 알트만하고 예.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인데 예. 이분들이랑 혹시 대학교 시절 때 만나셨어요? 제 동문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제 동문입니다. 아이 대선배이시고. 예. 그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뵀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의 학맥하고는 정말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국에서는 학맥이 중요하다. 예. 그 이유가 아마도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데 미국은 워낙 넓은 나라라서 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 제 동문을 만나게 되면은 네. 충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협상을 잘할 수 있다. 저도 서울대에서 공부 좀 했었는데 의원님은 우리 의원님의 이제 동문들이 미국에서 정권을 잡은 상황인데 예. 물론 병가는 좀 약간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의원님 보기엔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사실은 기업가들이 네. 이렇게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가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네. 전략을 제대로 잘 세우고 마케팅이라든지 파이낸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그 국가의 경쟁력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표적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도 기업가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부통령보다 더 스포트라이트 받는 예. 사람이 부통령보다도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이 예.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이 너무나 적은 게 네. 우리나라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AI 산업을 가지고 주도권으로 막 달려가고 있지만 또 뒤에서 그러니까 발목을 잡은 예. 기업이 있어요. 이제 딥시크 중국의 지원으로 나왔다는 그 회사인데요. 중국의 지금 AI 산업의 수준을 어떻게 보세요? 중국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딥시크가 사실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이유도 네.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수출을 차단을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새로운 기술로 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이거는 한국에도 굉장히 희망적인 그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한국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드웨어 쪽에서 다른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된 그 소프트웨어 기술로 네.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딥시크를 개발했던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 아니고 그냥 예, 중국에서 공부하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토종 중국인이에요. 예. 중국이 이렇게 AI에다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건 당연한 것이 이제는 AI가 모든 경제 분야를 다 침투를 해서 발전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도 그리고 법학도 네. 그리고 또 파이낸스도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딥시크는 오픈 소스잖아요. 공개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미국에 했던 개발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개발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왜 공개하는 거예요? 비밀을 왜 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이 오픈 소스가 장점이 뭐냐면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그걸 또 공개를 해야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두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미국에 있는 그냥 일종의 클로즈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공개된 그런 소스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비교를 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미 vs 중국 하면 AI 산업으로서.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그래도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허 같은 거를 보면은 특허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블록체인 예. 특허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오. 그런 식으로 절대로 중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닌 거죠. 중국은 1,800조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해서 이거를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좀 더 많은 그 사기업들을 여기에 끌어들여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기술에서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과 미국이 싸울 때는 원자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경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걸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방심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손 사장님 국적은 일본이지만 정신이 한국인 정신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도 지금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이 AI 산업에다가 발을 담그려고 하시는데요. 일본의 AI 산업 현황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과 문화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보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도전적이지만 일본은 과거의 관행을 좀 많이 따르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 피를 받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천정희 사장님 같으면 꽤 과감하게 이런 AI 산업에 제대로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합니다. Only one thing. You say AI, AI, AI every day.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부와 협력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역시 또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겁니다. 거의 수천조 원에 달하는 그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손 사장님이 트럼프한테도 크게 투자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거는 진짜 I'm going to ask him right now. Would you make it $200 billion and say he can actually believe it or not? 돈으로 벌려는 목적으로 투자하시는지 아니면 쫄아서 일종의 좀 약간 돈을 뜯기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뜯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비즈니스맨 대 비즈니스맨의 거래니까요. 그리고 또 그 두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관계가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런 분들이어서 사업 대 사업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손 사장님이
투자하려고 하는 건 스타게이트잖아요. 예. 스타게이트는 그러면 예. 뭐 어떤 회사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스타게이트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기업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네. 한화로 보면 약 720조 원 정도 되는 정말 큰 그런 프로젝트죠. 예. 그래서 AI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본의 AI 산업 수준이 우리 한국을 찔러서 좀 약간 우리 좀 이겼다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 같으면 기본적으로 팹리스라고 하는 네. 일종의 인공지능에 특화된 그런 칩들을 만드는 벤처 기업들이 이미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면 LLM이라고 해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 네. 이런 것들이 이미 거의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재들도 지금 나름대로 활발하게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셈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사실은 컨텐츠인데요. 네. 컨텐츠는 사실 일본에 비해서 좀 부족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이제 얼마 전에 의원님이 토론 때 AI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었거든요. 예. 한국 대통령이 AI 개발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철학이 어떤 철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AI는 앞으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크게 끼칠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네. 이제 부흥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을 네. 겁니다. 최소한 3위는 되어야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우리나라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AI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을 인선을 하고 제대로 AI를 발전을 시키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면 AI 정책을 잘할 수 있다고 보세요? 왜냐면 지금 비교를 다 알려주셨잖아요. 예, 저는 전혀 못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20세기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중간에 앉아가지고 보고를 받고 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며칠 고민한 다음에 이렇게 정책을 만들면 되는데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전반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 방향에 맞는 사람을 인사를 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건 전혀 모르고 남이 말한 거 그냥 읽어주기는만 하는 정도의 사람은 결국은 읽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네. 이게 자기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AI 발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정부는 R&D에 그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예. 돈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투자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할 때 예. 제가 R&D 특히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R&D 쪽에 수석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하고 예. R&D를 훨씬 더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예.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렸던 그 인수위원회 보고서와 완전히 반대로 하신 네. 거죠. 근데 이제 의원님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기사들 서칭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봤어요. 규제가 많다. 그러면 가장 많이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무슨 규제예요? 아니 사실 어떤 특정한 규제 때문이 아니라요. 예. 파지티브 규제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한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규제 시스템을 차라리 전부 바꿔가지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 즉 이것만 할 수 없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라. 그렇게 되면 새로운 혁신들을 새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AI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이제 AI 산업 빨리 발전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이 AI 산업이 무기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또 뺏어가고 그러면 그럼 그 예. 양난의 가를 어떻게 균형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인간의 생명이 정말로 귀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유엔 협약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 AI만 예를 들면 로봇만 사용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공장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꼭 로봇 옷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입고 나서 자동차를 굉장히 그 힘을 안 들이고 빨리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보존을 하면서 동시에 또 AI나 로봇의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함께 동반자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자, 오늘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전 세계가 뛰어든 AI 전쟁 그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하겠습니다. 예, 한국이 세계 3대 AI 강국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술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를 총동원해서 정말 인재도 총동원해서 우리가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